설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상식을 넓혀가는 설린연구소의 김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마지막 편입니다. 바로 성범죄 피해자들입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성희롱과 성범죄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성,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추행을 하거나 간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희롱은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모멸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죠. 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희롱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이 안녕히 가세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성희롱은 언제 문제가 되냐? 직장에서 징계 사유로 삼고 있고요. 또 심한 경우 해고까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러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대상은 되지만 범죄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사건을 접수시키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범죄가 일어난 현장에서 바로 119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119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이 그렇게 유념해야 될 것이 없어요. 경찰이 오면은 그때 가해자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가해자의 진술도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도 확보하고 현장의 사진도 다 확보를 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 후에 112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성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열받아서 여자가 신고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 112 신고를 하죠. 112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 현장이 아니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가해자는 이미 갔거나 가해자는 그 사실을 부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경찰은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범죄가 일어나고 한참 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고소인이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것이 범죄가 성립하는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성범죄에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이 세 가지를 항상 특정해서 기재해야 됩니다. 뭐냐? 첫 번째,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됩니다. 한 번 일회성이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뭐 지인 사이나 아는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한 행위마다 범죄가 하나씩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젠지 특정을 잘못하면 피고인이 부인을 하면서 이날에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기 있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피해자의 진술 전부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다른 데 있다는 게 입증이 되니까 범죄 사실이 한 8개 됐거든요. 그거 한 번 틀렸다고 해서 나머지 거 전부 다 무죄받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강제성입니다. 대부분 가해 남성들이 하는 변론은 성관계한 건 맞다. 그런데 합의에 의해서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강제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1차적인 입증 책임은 여성에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고소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강제성을 띄었냐, 행위 유형이나 어떤 문자나 이런 것들을 적시를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했다가는 무혐의 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소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입증해야 될 사실은 피해 사실을 특정하는 겁니다. 추행이라고 하면은 어디 부위를 만졌냐, 그리고 강간이라고 하면 성기에 삽입이 있었냐라는 것이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이나 사진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 사실 같은 경우는 입증이 그렇게 꼭 명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그런 진술만 해도 충분히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가 일어나고 한참 지나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라. 두 번째는 강제성, 어떤 폭행, 협박으로 했는지 특정을 해라. 세 번째는 피해 사실을 특정을 해라. 이 세 가지를 잘 특정을 해서 고소장을 작성을 하고 진술을 해야 경찰도 그 사실을 사실로 알고 믿어줍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진술이 오락가락 하면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라는 이유로 전체 사실이다, 거짓으로 인정되어서 무혐의가 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